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지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처음으로 설명절을 혼자 보내야 했던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제가 20대 초반이던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 변두리에 작은 하숙집 방 한 칸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일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돈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설날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지요. 명절 연휴의 서울 거리는 한산했고 제가 사는 하숙집도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방 안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지요. 저는 두터운 소미불 속에 몸을 파묻고 가만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노란 전구 불빛이 희미하게 방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전하고 신나는 명절 음악도 나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아마 빈집의 적막감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잠시 눈을 감으면 고향집의 설날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명절 전날이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동태전이며 꼬치전 같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느라 밤늦게까지 분주했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설날 아침이 밝으면 우리는 갓 끓인 하얀 떡국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하시며 웃으셨고 식구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지요. 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들처럼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답던 설날 풍경이 머릿속에서 펼쳐지자 저는 그만 눈물이 핀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싸늘한 작은 방, 그리고 혼자인 제 자신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졌어요. 창문 너머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날 아침인데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미리 사두었던 떡과 소고기 몇 조각을 꺼내 작은 솥에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하숙방이어서 방 한쪽에 있는 석유골로 위에 냄비를 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펄펄 끓는 물에 떡이 말랑말랑 떠오르고 팔을 송송 썰어 넣으니 그제야 설날 기분이 조금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아 혼자 끓인 떡국 한 그릇을 조심스레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을 목으로 넘기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떡국 맛이 너무도 그리워서였을까요? 제가 끓인 떡국은 왠지 모르게 심심하고 밍밍해서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날 아침엔 뜨끈한 떡국을 먹어야지 하며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라서인지 방 한켠에 두었던 보자기를 풀고 고향에서 가져온 묵은지 김치를 꺼내 보았어요. 새빨간 고춧가루가 듬뿍 뺀 엄마 손맛에 배추김치 한 조각을 떨리는 젓가락으로 집어먹었습니다. 푸!
이것이 그만 그 김치 한 입이 목 끝까지 찡하게 만들어 결국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습니다. 한창 흐느껴 울고 있던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였지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울고 있는 제 얼굴을 잠깐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과 방금 부쳐낸 전 몇 장을 접시에 담아들고 오셨습니다.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나니? 이것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가 내민 떡국 그릇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덕분에 저는 겨우 떡국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삼키면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와 달리 가슴 한켠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날을 완전히 혼자 보냈다면 끝까지 펑펑 울기만 했을 텐데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힘을 낼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은 많이 변했고 예전에 북적이던 명절 분위기와는 달리 요즘은 명절도 많이 간소해졌다고들 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설날에 세배 드릴 어른도 안 계시지만 해마다 설이 돌아오면 저는 문득 반세기 전 그 쓸쓸했던 설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그때 제 방 안에 퍼져 있던 찬 공기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소리, 그리고 떡국에 떨어지던 제 눈물의 온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명절을 홀로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니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면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온기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있다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며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갈한 음식 한 접시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작은 친절이 평생 잊지 못할 위로로 남아있듯이 여러분의 배려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